안녕하세요. 삼서봉 농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화물 전기 자동차 EV 구매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살펴보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들을 살펴봤는데, 그것에 이어서 제조사에 따른 자동차, 그러니까 현대, 기아, KG 모빌리티, 쉐보레, 대형 대창 모터스, 그대 등등, 중국 BYD, 세아벤, 여러 가지들, 볼보, 테슬라, 사이버 트럭, 여기까지 살펴보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각각의 재원들을 살펴보고자 오늘 이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동영상도 사실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것을 조사한다고 사실 블로그라든가 각 카페라든가 이런 곳을 전반적으로 찾아서 매뉴얼들을 찾아서 검색을 해서 기록을 하였지만 너무나 방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고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촬영을 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은 이 국산에 따른 다시 한 번 더 재원, 중국산에 대한 또 재원, 스웨덴 볼보로부터 미국산 테슬라, 독일 맨 EV 트럭, 그 다음에 스카니아, 스웨덴에서 나온 스카니아 EV 트럭, 이렇게 재원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살펴봐서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제가 조사했던 바는 차량 가격, 그 다음에 모터가 최고 출력이 어떻게 되고 최대 토크가 어떻게 되고 이것을 살펴보았고, 또한 배터리 연비가 어떻고 주행거리가 각각 얼마가 되는지, 용량은 얼마가 되는지, 배터리의 타입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무상 보존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최저 지상고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V12 우리가 외부로 배터리를 사실 공급을 해서 사용하는 이런 V12를 지원하는지, 그 다음에 충전구가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고 사실 도어램프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각각의 재원들, 전장이라든가 전폭, 그 다음에 윤거, 공차 중량, 최대 적재량, 우리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최대 적재량에도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륜 타이어와 후륜 타이어, 그 다음에 또한 마찬가지로 변속기, 후륜 제동 장치라든가 스티어링은 어떠한 그 스티어링을 설치되어 있고, 서스펜션과 구동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판매하고 있는 판매 센터와 정비 센터, 그 다음에 부품 센터, 그 다음에 대표 연락처, 여기까지 살펴보다 보니까 너무나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미 살펴봤던 대로 오늘은 계략적으로 살펴보고 다시 한번 더 국산 자동차들과 중국산 자동차, 그 다음에 이쪽 스웨덴과 미국산, 그 다음에 또한 마찬가지로 볼보와 스카니아, 이렇게 구별을 해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맨트럭과 스카니아 이 부분은 자료를 사실은 제대로 검색을 제대로 하지를 못해서 아직 빈 공간으로 있지만 다음번 이쪽 발표할 때는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자료를 더 조사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살펴봄에 있어서 보시게 되면 출고 가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출고 가격이 편차가 너무나 심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출고 가격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관심이 가는 것은 이 실구매 가격일 것입니다. 실구매 가격을 보신다면 지금도 현대 자동차와 현대 포터2와 기아 봉고 3 같은 경우는 한 2,100만원대 정도가 되면 구매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구매 가격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제가 실제 구매했던 기아 자동차를 낱낱이 밝혀서 이것을 자세하게 더 한번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KB 모빌리티 토레스 EVT 같은 경우는 3천만원대, 그런 반면에 대창 모터스에서 나온 다니고 C 같은 경우가 한 1,300만원대, 그 다음에 젤라 EV 같은 경우가 1,700만원대, 그 다음에 BYD에서 나온 T4K 같은 경우는 한 2,500만원대, 그 다음에 그 ET밴 같은 경우는 1,000만원대 후반에서 한 2,000만원대, 그래서 세아밴 같은 경우는 1,360만원,
그다음에 FH 일렉트로닉, 볼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가격이 우리 국내에 아직 그 판매가 되기가 아직 결정이 제대로 확신이 되지 않아 있기 때문에 미정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출고 가격이 지금 미국 그 테슬라 모타가 세계 들어가는 쓰리모타 같은 경우는 거의 1억 3천만 원인 반면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현대 기아차 자동차 같은 경우는 375만 원, 4,500만 원대에 거의 입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구매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인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그 여기서 말씀드렸던 메이커 할인이 들어가는 ET 밴도 한 200만원 정도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도 우리가 고민하면서 구매할 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구매 가격 같은 경우도 자세하게 제가 실제 기아 봉고 3 EV를 구매했던 그 과정을 자세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두 번째로서는 우리가 모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모터 부분도 보시게 되면 대부분 최고 출력과 최대 토크를 살펴보는데 여기도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한 반면에 지금 대개 보시면 이 최대 토크 같은 경우는 최대 출력과 최대 토크는 내연기관보다는 상당히 높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배터리인데 배터리 연비는 복합, 도심, 고속 이렇게 나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그 복합이 3.1 반면에 고속이 2.7, 도심이 3.6입니다. 내연기관과는 달리 이 전기자동차는 회생 재생이 있어서 이 고속 주행보다는 도심 주행이 연비가 더 높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만 주행 거리가 한번 충전한 배터리를 가지고 현대와 기아 같은 경우는 211km를 주행하는 반면에 KG 모빌리티에서 나온 토레스 EVT 같은 경우는 433, 쉐보레 실버라도 같은 경우는 644에서 724km를 간다고 합니다. 또한 대창 모터스는 214km, 젤라 EV는 194km, T4K 같은 경우는 우리 현대 자동차와 기아 봉고 3보다는 훨씬 더 많은 246km 정도를 주행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EVT도 246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 반면에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402km, 547km 상당히 많이 주행을 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3모다를 사용하는 것은 515km인 반면에 볼보 FH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는 40톤인데도 불구하고 300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배터리 용량 같은 경우는 58km 거의 비슷하지만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볼보 FH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는 540kWh를 주행 배터리 용량이 되겠습니다. 또한 배터리 타입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겠습니다.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 국내산 자동차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상온계 배터리를 이용합니다. 특히 이 스웨덴 그 볼보 같은 경우가 삼원계 배터리를 이용합니다. 그런 반면에 중국에서 생산하는 그 자동차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KG 모빌리티에서 생산한 토레스 EV 같은 경우가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 젤라 EV도 리튬 인산철, T4K도 리튬 인산철이지만 여기는 CATL에서 그 만드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반면에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4680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무상 보증 기간이라고 알고 있을 텐데, 현대 자동차와 기아 자동차는 8년에 12만 킬로 우리가 65%까지 보장한다는 이야기고,
가장 길게 보장이 되고 있는 것은 KG 모빌리티 토레스 EVT가 10년 100만 킬로입니다. 쉐보레 같은 경우가 5년 10만 킬로, 대창 모터스가 3년 6만 킬로, 젤라 EV가 5년 20만 킬로, T4K가 8년 12만 킬로, ET벤이 5만 20만 킬로, 세아벤도 5년 20만 킬로인 반면에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8년 24만 킬로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상에서 가장 낮게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최저 지상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최저 지상구가 지금 10세 최저 지상구라는 것은 자동차 지면 사이에서 10cm 정도 간격이 됩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법 개정에 의해서 10cm로 최저 지상구가 결정이 되어 있는 반면에 가속 방지 특은 도로 폭이 6m 이상에서는 10cm, 도로폭 6m 미만인 것은 7.5cm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전기차를 운행하는 차주들은 상당히 유념하면서 운전을 해야 되지 않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기아 봉고 3 같은 경우는 21cm인 반면에 현대 포터2는 이거보다 한 3cm 정도가 지상구가 낮게끔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한 18cm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른 곳들은 사실 자료를 접근할 수가 없어서 확인을 못했고요. T4K 같은 경우는 33cm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반면에 승차감은 별로일 것으로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T벤도 30cm, 그리고 세아벤 같은 경우는 스트렉스 정도, 특히 이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43.18cm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V2L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V2L이라 하는 것은 말씀드리듯이 베이클 투 로드라 해서 배터리를 외부로 끌어다 쓸 수 있는 이 기술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여기서 이야기하는 V2L을 지금 지원을 현대 포터2와 기아 봉고 3는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반면에 세보레 실버라도 EV 같은 경우는 10.2kg를 제공하고 있고, BYD T4K 같은 경우는 3.3kW, ET벤 같은 경우는 24년도부터는 지급할 예정이라 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11.5kW를 제공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이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충전구의 위치가 불편하다고 블로그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 자동차인 포터2와 기아 봉고 3 같은 경우는 우측 중간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사실은 앞으로는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한 도어 램프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반면에 쉐보레 같은 경우는 우측 뒤편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충전에 상당히 편리하지만 도어 램프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T4K 같은 경우는 우리 기아 봉고 3 EV를 벤치마킹하여 개선하다 하여 우측 뒤편에 충전구가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어 램프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편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ET벤 같은 경우도 충전하는데 상당히 편리함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볼보 같은 경우는 좌측 앞부분 바퀴 부분에 있고 도어 램프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치수로서는 현대 포터2는 대부분 기아 봉고 3보다 사실 차축이라든가 전폭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사실 보시게 되면 전장이라든가 전폭 이런 것들이 대부분 전장이 우리 기아 봉고 3가 약간 더 클 뿐만 아니라 전고도 훨씬 더 높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축구 같은 경우는 거의 같고요. 근데 융거라든가 이런 것도 약간 더 기아 봉고 3가 큽니다. 그런 반면에 최대 적재량은 1톤으로 같고요. 그 다음에 앞 타이어와 뒷 타이어가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래서 앞 타이어는 15인치인 반면에 뒷 타이어는 13인치를 쓰고 있지만 KG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18인치, 실버라도 같은 경우는 24인치, 태창 모터스는 14인치, 젤라 EV는 15인치, T4K도 15인치,
그 다음에 지금 그 세아벤 같은 경우는 15인치, 그 다음에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20인치의 타이어를, 앞뒤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속기는 대부분 자동 1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T4K 같은 경우는 전자식 타이어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고, 볼보 같은 경우는 12단 iShif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전륜과 후륜 제동 장치를 보시게 되면 대부분 디스크를 보통 사용합니다. 그런 반면에 젤라 EV 같은 경우는 드럼 방식으로 후륜을 제어하고 있고, T4K도 드럼으로 후륜을 제어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티어링 같은 경우는 대부분 렉앤 피니언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반면에 T4K는 타이로드를 사용하고 있고, 볼보 같은 경우가 볼보 다이내믹스 스티어링을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륜 서스펜션과 후륜 서스펜션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런데 또한 마찬가지로 구동 방식은 대부분 후륜 구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토레스 EV 같은 경우가 EVT가 전륜 구동을 사용하고 있고, 쉐보레 실버라도가 풀타임 사륜 구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가 모터가 한 개 있는 싱글 모터를 사용하고 있는 사이버 트럭은 후륜 구동이지만, 모터가 두 개인 듀얼 모터와 세 개의 모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륜 구동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하고 있는 판매 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몇 것들이 있지만, 볼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는 3개 사업 본부가 있고 31개의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정비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정비센터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현대 자동차와 키아 자동차는 서비스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염려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부품 같은 경우도 현대와 기아는 공용으로 함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배터리 부분, 저는 우측 어셈블리 부분을 사실 보호막 같은 경우를 지난번에 교체를 했는데,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이 가격까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검색을 해보고 나서 AS를 맡겨도 사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이 되는데 대표 연락처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KG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서비스 센터와 서비스 프라자와 지정 공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품 대리점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반면에 중국에서 수입되는 이러한 자동차들 같은 경우는 서비스 센터와 이러한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볼보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 제대로 조사를 못해서 그런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더 앞에서 말씀을 올렸던 국내산 자동차는 국내산 자동차끼리, 중국산은 중국산끼리, 그 다음에 그 스웨덴산과 미국 테슬라 자동차, 그 다음에 맨 EV, 그 다음에 스카니아 EV 같은 경우를 비교할 때 조금 더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볼보 FH 일렉트로닉과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자동차는 내년에도 사실 우리 국내에 수입이 될지,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동차 23톤 이렇게 되게 되면 운행 금지 규정을 약간 수정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도 언급이 되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보행자 안전 규정을 사실 위반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개정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수입이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국내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께 잠시 말씀을 올렸습니다. 다음번 다시 한번 더 국산 자동차들 재원을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더 중국산과 이렇게 비교를 할 예상입니다.